고향 친구들의 부부 모임인 근회에서 2026년 1월 18일 일요일부터 1월 22일 수요일까지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하였다. 고향 친구들의 부부 모임인 근회에서 매달 한 차례 모여서 등산하였다. 그리고 1년에 몇 차례 1박 2일 국내 여행하고 해외여행도 여러 차례 다녀왔다. 국내 여행으로는 회원의 친구가 방어리에 사놓은 바닷가 별장에 여러 차례 가서 하룻밤을 자고 주위 관광지를 관광하였다. 그리고 선유도 등 국내 다른 관광지도 여러 차례 하였다. 해외여행도 여러 차례 다녀왔다. 해외여행으로 호주 뉴질랜드 여행, 미국 동서부 여행, 북유럽 여행, 남유럽 여행, 일본의 후쿠오카와 도토리현 여행, 태국 여행, 대만 여행, 인도 여행도 다녀왔다. 남유럽 여행하면서 쓴 계획문 첫째 편을 소개한다. 제목: 고향 친구 부부 모임에서 남유럽 여행을 가기 위하여 인천공항을 가다. 염해일. 나는 세계 여행을 50여 개국을 다녀왔다. 정년퇴직 전에는 교육부에서 선진지 시찰단원으로서 서유럽인 영국, 프랑스, 이태리를 답사했다. 회갑이 되던 해에 우리 아들들이 동유럽인 체코, 오스트레일리아, 헝가리 등의 여행을 보내주었다. 2011년 2월 말로 정년퇴직한 후에는 국립박물관 대학을 수료하면서 집사람과 함께 실크로드 답사도 다녀왔다. 고향 친구들의 부부 모임인 근위에서 해마다 여행 적금을 넣어 북유럽 여행,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여행, 미국 동서부 여행, 일본 후쿠오카와 동경도 부부가 함께 다녀왔다. 그리고 경상고등학교에서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의 모임인 경우에서 중국 산동성도 다녀왔다. 울산 동서부와 태국, 일본 등도 다녀왔다. 내가 2년 전에 고향 친구들의 부부 모임인 근우의 회장을 맡으면서 다시 여행 적금을 부었다. 그 돈으로 2016년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13일간 남유럽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사하라 여행을 떠나게 된다. 오늘은 남유럽 여행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사하라 여행을 떠나는 날이다. 오늘은 새벽 2시 50분에 잠이 깨인다. 이번 여행은 떠나기 전에 여행사로부터 받은 여행 일정표를 보고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였다. 인터넷에서 구경할 곳을 검색하고 꽃보다 할배란 스페인 여행 프로그램도 몇 차례 보고 여행할 곳을 공부하였다. 공부한 것을 한 번 더 요약하여 내가 만든 밴드인 염예일과 함께하는 버스에 올린다. 여행을 가서 밴드의 내용을 보면서 구경하기 위해서다. 정리하여 요약한 내용을 밴드에 올리고 나니 새벽 4시 30분 모닝콜이 울린다. 내가 개발한 온몸 운동을 모두 하고 나니 5시 30분이다. 샤워하고 뜨거운 물을 받아 족욕을 하면서 지난번 월요일에 교정을 미리 봐놓은 디스크를 고쳐준 두루마리 등산이라는 숲비를 페이스북 외 5곳 카페에 동시에 올린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나의 숲비를 카페에 올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6시에 아침 식사한다. 아침 식사 후 13일간 집을 비우기 때문에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문단속을 하고 필요 없는 각종 전기 코드를 뽑아 놓는다. 7시 40분까지 대구 어린이회관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6시 30분에 스마트폰으로 콜택시를 부른다. 3분 후에 우리 집 앞에 도착한다는 콜택시 기사의 전화가 온다. 전화를 받자마자 집 앞 큰 도로로 나간다. 집 앞 큰 도로로 나가니 콜택시가 들어오고 있다. 콜택시를 타고 어린이회관에 도착하니 7시 10분이다. 너무 일찍 나왔나 보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7시 40분 가까이 되니 회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7시 36분에 모두가 리무진에 오른다. 여행사 실장님과 인솔자가 차에 오른다. 여행사 실장님이 찰밥과 생수를 돌린 후 인사를 한다.
인솔자가 따라가니 마음 편히 여행을 즐기라고 한다. 사하라 아이벤하두를 갈 때 멀미약을 꼭 챙겨 먹고 출발하란다. 그곳이 가장 힘든 코스가 될 것 같단다. 인천공항을 가다가 구미에서 두 분이 타시고 인천공항에서 서울 계시는 두 분이 더 타신단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28명이 한 팀이 되어 관광하게 된단다. 실장님의 인사가 끝나니 인솔자인 정지성 과장님이 주의사항과 전달사항을 전한다. 여건이 있는지 확인하란다. 사용할 수 없는 구여건이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하란다. 인천공항까지 4시간 걸린단다. 가다가 휴게소 한 곳에서 쉰단다. 인천공항에서 짐 정리할 때 물은 큰 가방에 넣어야 한단다. 먹다가 남은 찰밥은 인천공항에서 버리라고 한다. 비행기를 타면 스마트폰에 전원을 껐다가 포르투갈을 도착하거든 켜란다. 외국에서는 스마트폰에 데이터를 무조건 켜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끝나자 리무진이 인천공항을 향하여 출발한다. 어린이회관에서 출발하여 대봉교를 지나자 신천대로로 들어간다. 신천대로변이 꽃들로 화려하다. 노란 개나리꽃과 하얀 벚꽃, 나무마다 연녹색 잎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다. 신천 냇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고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높은 아파트들이 신천 동로 쪽에 많이도 서 있다. 신천 냇물의 맑은 물속에 아파트들이 비치고 있다. 출근 시간대에서 그런지 신천대로가 많이 밀린다. 금호강 다리 위를 지난다. 금호강물에 오리들이 헤엄을 치고 있다. 북대구 IC1을 하이패스로 통과하여 서울 쪽으로 달린다. 중앙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갈림길이 나온다. KTX가 서울 쪽을 향하여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붉은 무궁화 열차가 부산 쪽을 향하여 천천히 달려오고 있다. 고속국도 대구 외곽순환도로 건설이라는 간판이 붙어있다. 칠곡 휴게소로 그대로 통과하여 구미로 들어가는 낙동강 다리 위를 달리고 있다. 낙동강물이 바다같이 넓다. 구미 IC를 빠져나간다. 구미에서 타는 두 분을 태운다. 구미에서 타는 두 분이 나와 같이 백제학교인 문경서중학교에서 근무했던 에일 선생 부부이다. 에일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다시 고속도로로 들어가서 서울 쪽을 향해 달려간다. 구미 뒷산에 구미 자연보호 발생지란 커다란 글씨가 새겨져 있다. 위대한 구미, 찬란한 구미란 하얀 글씨가 산기슭에 새겨져 있다. 구미대학을 지나니 넓은 평야가 나타난다. 김천포도를 홍보하는 홍보판이 세워져 있다. 김천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를 지나니 다시 넓은 벌판에 하얀 비닐하우스가 가득하다.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나 보다. 추풍령 휴게소를 통과하니 높은 다리 위를 계속 달리고 있다. 충청북도 안내판이 나타난다. 깊은 산속을 달리고 있다. 나도 모르게 잠이 스르르 든다. 잠에서 깨어나니 긴 터널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옥천 2터널이라는 안내가 보인다. 금강휴게소를 그냥 달린다. 금강물이 많이도 흐른다. 금강물이 맑고 푸르다. 옥천휴게소를 그냥 통과한다. 옥천 옷문화단지라는 입간판도 보인다. 중학터널을 통과하니 대전광역시라는 안내판이 나온다. 벌써 대전에 들어왔나 보다. 신탄진휴게소, 주감휴게소를 그대로 통과한다. 충북도립대학, 중부대학, 천원 진주초대교회란 간판도 보인다. 청원 생명쌀 홍보, 청주냉장이라는 홍보판들도 보인다. 천안상거리 가구단지 천안의료원, 고려신학대학원을 지나 천안휴게소에 들어간다. 10시 14분이다. 건우의 회원씨가 커피를 마시면서 천안호도 한 봉지를 사들고 건우 회원들에게 나눠준다. 시회원의 사모님이 커피를 혼자 마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다.
C가 다시 커피점으로 가서 건우의 회원들의 커피를 사들고 온다. 집사람이 천안 호두가 맛있다라고 하면서 두 봉지를 더 사들고 와서 건우 회원들에게 나누어 준다. 커피와 천안 호두를 먹으면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리무진에 오른다. 인솔자인 정지영 가정이 일정표를 나눠준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는다. 자기는 결혼한 후 캐나다에서 살고 있단다. 결혼하기 전에 대구 현대미주에서 근무한 일이 있었단다. 그래서 인연이 되어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단다. 인천공항에서 14시 35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발하는 LH713 독일 비행기를 타게 된단다. 비행기 타기 2시간 전인 12시 30분에 출국 수속을 밟아야 한단다. 시간이 촉박하단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짐을 실으면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까지 바로 간단다. 인천공항에서 짐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보조 배터리는 들고 가는 가방 속에 넣어 비행기 안으로 가져가고 물과 100ml 이상이 되는 핸드크림, 손톱, 가위, 칼 등은 붙이는 가방 속에 넣어야 한단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19시 30분에 도착하면 21시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출발하여 23시에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도착한단다. 리스본에 도착하며 호텔로 이동하여 하룻밤을 자게 된단다. 독일 비행기에는 한국인 승무원이 근무하고 있단다. 포르투갈 가는 비행기에는 포르투갈 스튜디오스들만이 근무하고 있단다. 모로코에서 물건을 사고 유로를 주면 남은 돈은 모로코 돈으로 내어준단다. 유럽의 수질은 좋지 않아 수돗물을 먹을 수가 없단다. 그래서 기사가 생수를 판매하기 위하여 싣고 다닌단다. 유럽은 한국 시간보다 7시간의 시차가 나고 있단다. 낮밤이 한국과 거꾸로 가고 있단다. 그래서 리스본에 도착하면 호텔에서 잠을 더 잘 수가 있어 시차 적응을 할 수가 있어 좋단다. 유럽 호텔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단다. 한국은 IT 강국이란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돈을 주어야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가 있단다. 인천공항에서 내리면 먼저 짐 정리를 한 후 짐을 붙이면 짐 붙임표와 좌석표가 함께 나온단다. 출국 심사를 거쳐 비행기를 타면 기내식이 2번 나온단다. 유럽 호텔에서 일회용 규제가 심하여 칫솔, 치약 등이 나오지 않는단다. 그래서 개인이 가져간 칫솔과 치약을 사용해야 한단다. 유럽은 일교 차이가 심하단다. 그래서 감기에 조심해야 한단다. 서울에서 2명이 더 타면 우리 팀이 모두 28명이 관광하게 된단다. 서로의 인사는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겠단다. 인솔자의 이야기를 듣는 사이 안성 휴게소를 지난다. 높은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는 오산을 지나가고 있다. 넓은 터에 한국주택공사에서 동탄 이 신도시가 개발하고 있다. 함보라 마을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아파트가 질비하게 들어서 있다. 그런데도 여기저기 아파트 공사를 한창 하고 있다. 기흥 IC를 통과한다. 한참을 달려가다가 고속도로로 빠져나와 인천으로 가는 고속도로 바꾸어 달리고 있다. 복수원이라는 간판이 나타난다. 소음 방지를 위한 인공 터널이 길기도 길다. 인천 34km라는 안내판이 보인다. 경기도 군포시를 지나고 있다. 차가 밀리기 시작한다. 군자 IC를 하이패스로 통과한다. 부천 IC를 통과한 후 안양에서 인천공항 쪽으로 고속도로로 바꾸어 달린다. 안양 들판이 한없이 넓다. 넓은 들판 끝에 병풍처럼 높은 아파트들이 둘러쳐져 있다. 인천공항 35km라는 안내표지가 보인다. 큰 강에 놓인 다리를 건너가니 인천광역시라는 안내판이 나타난다. 고장 IC를 통과하여 인천국제공항 정용국도인 인천대교를 달려가고 있다. 다리가 높다란 왕복 6차선 도로이다. 다리 위의 전광판에 안전 뛰는 가족의 행복이라는 붉은 글씨가 번쩍이다.
대교 들어가는 입구에 바다를 메운 간척지이다. 다리 위를 달려갈수록 바닷물이 끝없이 펼쳐진다. 파란 하늘 아래 하얀 갈매기들이 푸른 바다 위를 날고 있다. 고기잡이 배들이 하얀 물결을 일으키면서 바다 위를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넓고 깊은 바다에 어떻게 이렇게 긴 다리를 놓았을까? 우리나라 건축 기술도 많이 발전하였나 보다. 대교 IC를 통과하니 인천국제공항이 눈앞에 나타난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스마트폰을 켜니 12시 4분이다. 대구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4시간 24분이 걸렸다. 우리가 사는 남부지방에도 하루속히 국제공항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림부진에 실려있는 자기 가방을 찾아서 끌고 공항으로 들어간다. 공항이 철골과 유리로 지어졌다. 그래서 그런지 공항 안이 깨끗하고 밝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짐을 보내는 곳으로 간다. 모두가 가방에 짐 정리를 다시 한다. 휴대폰, 보조 배터리, 전자담배, 스프레이 등은 꺼내어 가지고 들고 있는 가방 속에 넣는다. 우리도 각 큰 가방 속에 들어있는 스마트폰 배터리를 꺼내어 나의 등산용 가방 속에 넣는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짐을 보내는 줄이 길다. 긴 줄에 외국인도 많이 서 있다.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여행객들인가 보다. 외국인들을 보니 인천공항이 국제공항이란 말이 실감난다. 줄이 너무 길어 지루하다. 허리 아픈 사람들이 이코노미석에 앉기 위하여 긴 줄에서 빠져나간다. 그래도 줄이 별로 줄지 않는다. 짐을 보내고 표를 끊는 곳을 여러 개 만들어서 빨리 일을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오랫동안 기다려 짐을 붙이고 다시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보안 검색대로 간다. 보안 검색대에도 줄이 길다. 한참을 기다려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을 모두 꺼내어 가방 속에 넣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몸수색까지 당한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출국심사를 받으러 다시 긴 줄 뒤에 선다. 출국심사를 받는 곳은 여러 곳이다. 출국심사를 하는 공무원들이 모두 젊은 사람들이다. 출국심사를 받는 여행객들도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다. 집사람이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라. 내가 복받은 줄 알라고 하여 본다. 벌써 우리가 세계 여행 다니기에 너무 늦은 나이가 되어버렸나 보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간다. 다시 지하 2층으로 내려간다. 지하 2층에 지하철이 들어온다. 지하철에 오른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두 사람이나 지하철을 타고 있다. 휠체어 탄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직원들이 따로 있다. 한참을 달려가 지하철에서 내린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올라간다.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바꾸어 타고 1층으로 올라간다. 면세점을 지나 우리가 비행기를 탈 110번 게이트에 도착한다. 13시 50분이다. 여행사에서 아침에 나누어준 찰밥을 먹는다. 아침 6시에 아침 식사를 했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 찰밥 맛이 꿀맛이다. 찰밥을 먹고 나니 13시 59분이다. 비행기에 오르기 위하여 줄을 선다. 이코노미석에 타는 줄은 짧으나 일반석 줄은 길다. 비행기 앞좌석은 이코노미석인가 보다. 들어가는 문도 일반석으로 들어가는 문과 다르다. 비행기 타는 것도 빈익빈 부익부인가 보다. 들어가는 통로에 조간신문들이 진열되어 있다. 동아일보를 들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간다. 예쁜 스튜디오스들이 반갑게 맞아주면서 좌석 안내하여 준다.